현재 일본 측에서 독도 인근에서 가스를 채굴하기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선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 기업 인펙스는 동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18일 파악된 것입니다. 일본 석유 천연가스 개발 기업인 인펙스는 시마네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3월에서 7월 시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날 발표한 것입니다. 이 기업은 2010년대 초부터 이어온 일련의 조사를 거쳐 이 지역에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기대하고 시굴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굴 조사를 거쳐 석유 천연가스 상업 생산이 실현되면 일본의 에너지 자금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펙스는 덧붙였습니다. 일본 인펙스 관계자는 2016년 시굴에서 가스층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스라며 석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니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이와 후네오키 유전 가스전에서 1990년에 생산을 개시한 후 30년 만에 일본이 자국 인근에서 새로 가스 개발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요. 시굴 장소는 야마구치현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시마네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이며 수심은 약 240m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펙스가 공개한 위치를 보면 시굴 장소가 경북 경주시 해안에서 동쪽으로 대략 150km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시굴 조사 지점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속하냐는 한국 매체의 질의에 인펙스 관계자는 일본의 베타 경제 수역 EEZ 경계선 안쪽에 해당한다. 야마구치현과 시마네현 등을 관할하는 주고쿠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인펙스가 광어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이 서로 상이할 것으로도 관측되는 지점입니다. 2016년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일 어업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는 상호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일본과 EEZ 협상을 시작하면서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EEZ 설정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EEZ를 그어 한일 양국 모두 독도를 자국의 EEZ에 포함시킨 것이죠.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협상은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가 독도를 놓고 영유권 갈등이 빚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인펙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유전과 가스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시마네현에서 후쿠오카현에 이르는 지역의 앞바다에 대지질 조사를 벌여왔다가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위탁으로 기초 시추를 하는 등 시마네현과 야마구치현 앞바다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경제산업성이 주무관청인 독립행정법인 일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가 시굴 조사 사업비 330억엔 약 3,421억 원의 절반을 출자할 전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나 일본에서는 이 시굴 작업에 대해 진심이며 독도를 자국 영토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현지 한국인들은 아마도 기시다 내각이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독도 점령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에 대한 움직임으로 일본 기업을 통해서 독도 인근 시굴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 자꾸 아베에게 두드려 맞으니 외교로 회복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한국 때리기로 자기 공약대로 독도 영유권 확보를 드라이브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허락할 경우 일본에서는 거 봐라, 한국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다, 혹은 일본 EEZ이므로 한국은 애초에 터치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동해에는 가스를 비롯해서 엄청난 자원이 실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애초에 동해의 막대한 자원도 노리고 독도까지 침탈한다는 야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일본이 독도 침탈에 대해 진심이라는 것은 바로 해저 광케이블을 독도에 접근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앞바다 약 30km 인근까지 해저 광케이블을 뻗어놓고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는데 유사시 여차하면 독도를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심으로 독도를 점령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저 케이블까지 깔았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어떠한 해저 광케이블도 연결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한국에서도 조속히 광케이블을 연결해서 통신 등 각종 공급을 쉽게 하고 한국 영토로 굳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일본은 독도 근처에 해저 케이블, 가스 시굴 등 본격적 접근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한국 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급기야는
군사 충돌까지 예상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국 매체는 한국 측 당사자들에게 임팩스가 시구를 추진하는 지점이 한국의 이의지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혹은 한국이 권리는 행사하는 영역은 아닌지 물었더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한국 측도 일본의 기습 발표에 현재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갑자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이며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마음이 급한 것이며 한국보다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은 통가 화산 폭발에서도 쓰나미 경보 지도에 다름 아닌 독도를 등장시켰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상은 갑자기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일본 기업 임팩스의 가스 시굴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왜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동해에서 가스를 시굴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다름 아닌 한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독도나 동해와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눈치가 꽤나 빠른 편인데 최근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협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다 보면 지난 10수년간 제기된 가스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는 것이죠. 2009년 당시 러시아는 한반도에 파이프라인 가스인 PNG를 공급하기 원한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동해의 대륙붕에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 한국과 탐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동해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동해 해저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맥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러 간의 협력이 가속화되기 전에 동해 시구를 선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일본의 잔꾀로 결국 일본을 큰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리하게 독도 야욕을 보이며 가스 시구를 하러 동해에 발을 들이게 되면 한국도 독도를 기준으로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멈춰진 러시아와의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안 할 일을 앞당겨서 실현하며 동해 자원 개발을 서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러시아는 동해상에서 군사훈련 협약 및 다양한 협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양 해군은 한 라인을 설치하고 군사협조를 통해서 일본이 터치 못하게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일본의 시구를 막고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독도훈련은 그러한 일본을 알기에 실시하는 것이며 이제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고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군 공항을 근처에 두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이렇게 나온 이상 오히려 한국은 쿠릴 열도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서 면세 특구에 대한 개발 참가에 한국을 초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단순히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니고 유리 투르투네프 부총리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1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투르투네프 부총리는 쿠릴 열도에 대한 특별한 세금 제도가 만들어질 것인데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를 맞는다며 한국의 참여를 초대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지역으로 일본이 분통이 터진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를 반납을 받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는 갈수록 이 영토를 자국 영토로 굳히는 상황에다가 이제는 한국까지 불러서 면세 사업을 한다고 하니 일본은 비상사태가 걸린 셈인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쿠릴 열도 사업에 관해서는 일본은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러시아 헌법의 기초에 영토 분쟁에 관여된 국가는 배제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일본이 이런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는데 한국이 일본을 배려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러시아의 불곰 사업을 비롯한 누리호 등 각종 노하우 전수받은 것을 갚아줄 기회이기도 하고 극동 진출을 확대하면서 경제 개발을 확대하는 것도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극동 지방에 진출해 놓으면 중국이나 북한도 한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괜히 독도 인근을 들쑤셨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입장이 될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동해 독도를 사실상 자국 영토로 보고 가스 시구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쿠릴까지 진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